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소한 것들로 하는 사랑이었다입니다. 이 책은 2024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 북스. 저자는 리처드 칼슨, 크리스틴 칼슨. 편저 기획은 서진, 번역 감순우, 안진화님입니다. 이 책은 세계 책들 24, 천년의 지혜 시리즈 넘버 7. 최초 출간일은 1997년. 영국 대표 언론사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준 135개국, 전세계 2,500만 부 판매, 뉴욕타임스 100주 이상 베스트셀러로 26개 언어로 45번 개정판으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은 큰 카테고리에서 남녀의 이상적인 사랑을 주제로 부부 사이를 논하는 듯 하지만 인간관계와 나 개인의 품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남기며 세계적인 여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자 리처드 칼슨은 이 책 출간 이후 2006년에 새롭게 출간된 도서 홍보차 올라타 뉴욕행 비행기에서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예고 없이 잃은 그의 아내 크리스틴 칼슨은 슬픔을 이겨내오다 매우 정교한 작업을 통해 30주년 단독 개정판 저자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에는 심연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주제를 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면모를 갈고 닦아 우리 삶을 더 풍족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살아, 그리고 관계에 대해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100가지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나를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을 당신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친절히 배어있는 낮고 다정한 옷도 자상하게 뽑아 건네는 휴지 한 장,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손, 매일 똑같은 가벼운 미소, 갓 끓인 라면을 양보하는 젓가락, 새 신발을 알아보는 다정함, 영원하기를 바라게 하는 사랑은 이렇게 사소하다. 책 속에 편저자의 말. 따스함이 볼에 스치기 시작하는 3월, 책의 편저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흔한 글자 안에 99칸의 방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인간 감정 드라마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고 싶은 시절 인연의 마음을 품은 채로요. 혼자 잘 해낼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멀리, 더 안전하고 행복한 그 무엇을 해낼 수 있죠. 하지만 그 함께를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일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숙제인 듯 합니다. 책의 두 저자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뤄냈을까? 꼬깃꼬깃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헝클어진 수세미 같은 머리로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낡고 익숙한 불평이 아닌
마음의 의지를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의 로망이지만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계속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심장이 계속 뛰면 사람이 죽는다는 우스갯말이 있지만 뛰는 심장이 아니라 은근해지고 깊어지는 심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한 것, 그렇게 살고 싶다. 함께라는 바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없다면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함께, 계속, 더 놓아주고 풀어주며 내어주고 덮어주는 사랑. 판단은 내려놓고 눈꼬리 입꼬리는 더 올릴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가능하다는 걸 알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라면 계속 사랑하는 사이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를 이 책 속에서 찾아내길 희망해 봅니다. 한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편저자 서재. 일부. 나는 당신과 여전히 사랑을 꿈꿔. 일자. 연인 부부보다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저희 부부가 잘 지낼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무엇보다 정말 좋은 친구라는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넘칠 만큼 사랑하고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 함께 알고 지내는 많은 친구와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영적 가치와 신념이 같다는 축복도 받았죠. 참 멋지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특성도 사랑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결국 다투고 마는 신실한 커플들처럼 말이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훌륭하고 헌신적인 부모들이 많지만 대다수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짜증을 냅니다. 서로 친구가 있고 비슷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며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싸우고 질투하며 오랫동안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런 싸움들은 먼저 서로를 좋은 친구로 여길 때 대부분 저절로 해결됩니다. 친구는 서로를 지지하는 사이죠. 인내심을 갖고 대하는 대상이고 친절하게 대하고 결점도 웃고 넘어가는 관계입니다. 친구는 비밀스러운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얘기를 자기 일처럼 듣고 충고해주거나 같이 머리를 맞대줍니다. 진지할 때도 있지만 서로 쉽게 즐기고 웃길 수 있죠. 좋은 순간을 함께 나누고 힘든 시간에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이제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면 좋겠어요. 파트너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이 내 절친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내 연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라고 말하지만 생각, 감정, 행동은 달라요. 오히려 친구를 대할 때보다 더 많이 질투하고 기대하고 더 요구하고 감사에 인색하죠. 오래된 연인이나 배우자를 이미 설정이 끝난 사이로 여기면서도 원하는 것 많고 상대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원합니다. 만약 친구가
내 꿈은 직업을 바꾸는 거야. 돈은 덜 벌겠지만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하거나 내 꿈은 바다 근처에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마도 열정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파트너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을 이해하며 지지해주거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아니면 가차없이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현실적이지 않아. 그게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걸 당신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면서 깎아내릴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의 의도입니다. 파트너가 하고 싶어 한다고 언제나 해내거나 매번 진짜 시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좋은 방향이 아닌 것도 있고요. 결심대로 회사를 옮기거나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제가 말하려는 거, 파트너가 원하는 걸 나도 항상 원해야 한다거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처럼 연인이나 배우자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든 없든 내가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연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이 감정을 느끼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해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 친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함께 있기만 해도 좋듯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 돼줄까요? 서둘러 함께 있고 싶으면서 쉼이 되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좋은 친구라면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어느 한쪽이 희생한다는 생각 없이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 지점을 잘 찾아냅니다. 이런 관계를 서로에게 안착시키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일이 돼줄 거예요. (3부) 함께 있어도 외로운 함께가 되지 않도록. 21장. 미래의 어느 날 어떤 걸 기억할까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라고 할까? 언젠가 크리스가 점심을 먹던 중에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질문 자체가 참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건 멀리서 바라볼 때 더 명확하고 훨씬 덜 시급해 보이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많은 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것과 지금 당장 중요해 보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상상을 해보면 자기 경험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크리스에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기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개인과 관계의 성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경험인 것 같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지금만큼 감사하게 느끼지 못했겠죠.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어리석은 투자를 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풍요로움이나 사치보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불편함 없는 몸을 갖고 생활하는 일이 선물 같은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영영 잃지 않았다면 소중한 하루하루를 천천히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크리스는 시간이 더 지나 뒤돌아봤을 때 또 어떤 고통의 탈을 쓴 선물을 받았을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분명한 건 우리가 훗날 되돌아보면서 그 문제들만 없어서도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이 남아있을까라는 사소한 질문 덕분에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대부분이 아예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나더라도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다툼이나 논쟁, 자신을 내세우는 것 같은 일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는 기억나지 않을 슬픈 낭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서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사랑, 놀라운 선물 같은 두 자녀와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준 기쁨,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짧은 여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영적 성장과 통찰들입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한 사소한 불만, 성취에 대한 집착, 체중, 외모, 살고 있는 집과 집의 청결, 물질적 소유, 은행 계좌의 크기 같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많은 것들이 행복한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커플들도 먼 미래로 가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건 뭘까란 질문으로 비슷한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힘든 시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일이 될 거야. 그러니 좌절감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라고 말했죠. 이렇게 시야를 넓히며 부부는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마음속으로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나중에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있다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보이는 것을 관찰하세요. 운이 좋다면 우선순위, 습관, 쓸데없는 신념, 삶에 대한 태도 등 바꿔야 할 한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재미있는 연습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은 당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7부) 비난을 멈추고 당신을 이해하고 나면 61장 말을 줄이세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경험한 일, 느낀 감정, 관찰한 것, 바랐던 것, 성취한 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죠. 때로는 실패담이나 실수, 사고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만족해합니다. 사람이 친밀해지려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 듯해요. 서로에게 연결되고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 모든 이야기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뉴욕의 어느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여성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그날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근래 회사 업무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졌는가에 대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는 눈물겨운 이야기였어요. 결론적으로 이 3가지 이야기는 남자친구의 말 때문에 흐지부지 가려졌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자신이 탄 택시기사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다는 말에 묻혀버렸죠.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고 하는 바람에 훨씬 더 빨리 흐지부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는 말로 완전히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여성의 얼굴을 슬쩍 엿봤는데 얼굴에 생기가 없어진 상태였어요.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말할 기분 아니었을 겁니다. 도무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실망스럽고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남자에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서로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상대가 누려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훔치고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녀가 겪거나 느낀 감정이 중요하지 않으며 재미없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데 집중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같은 공감도 표현하지 않았죠. 그녀는 자기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서로에게 이런 실수를 저질러 왔어요. 앞으로 가능하면 상대의 이야기를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에이, 그건 별거 아니야. 내 얘기를 들어볼래? 같은 말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내 이야기는 별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파트너와 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설사 조금의 아기가 없어도 상대보다 내 경험,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과 말입니다. 내 말을 꼭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말을 줄이고 집중해 주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은 상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해주면 상대는 더 명랑한 말투로 신나게 말할 거예요. 결국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 역시 잘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를수록 이전보다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입맛 없는 여름철 건강은 괜찮으세요? 여름에는 식사를 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